근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 수도 더 늘어나고 있고 양대 지수 하락, 코스닥은 1%까지 지금 하락폭을 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쏠렸다라고 봐야 될지 인공지능 빼고는 다 내리는 느낌이거든요. 네. 지금 이런 시급삭의 흐름과 종목들의 향방을 어떻게 저희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나라 시장에 사실상 12월,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수급적인 1월 효과를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수급의 강도가 조금 강해지고 더 이제 지속성이 오래 갈 수 있게 만들었던 테마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계시는 인공지능, AI, 챗 GPT 테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 가지 이슈를 지우고 나서 1월 달, 2월 달 시장을 보면 사실 논할 게 딱히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식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슈를 계속 찾잖아요. 그 이슈를 찾는 것에 이제 가장 큰 대어가 걸린 게 챗 GPT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의 쏠림이 이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특히 지수가 안 좋을 때마다 이쪽은 갈 수 있다, 이쪽은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높다라는 투심이 붙어주다 보니까 뭐 오늘을 좀 제외하고 그동안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자금의 연속성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금씩 힘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힘이 떨어진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모두 지금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살아남는 것은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조금 더 파트너사 쪽으로 이 컨택이 좀 강한 쪽은 살아남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단순히 인공지능 AI와 한번 엮여서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이제 둘러보니까 총 3가지 기업을 제가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MDS 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DS 테크도 마찬가지로 이 엔비디아와 국내 공식 파트너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딥러닝 교육을 통해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또 개발할 수 있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보다 오늘 시세 탄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 그리고 전고점을 충분히 저는 돌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사이랩이라고 하는 기업도, 또 제이시언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사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테마, 같은 업종 내에 있어도 지금 강도가 굉장히 강하니, 저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좋았다가 오늘 조정을 받는 쪽보다는 이쪽 엔비디아와 같은 이슈와 좀 맞물려서 움직이는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사님, 네. 반도체 가운데 엔비디아 엮인 종목은 지금 구간에 공략해도 괜찮다로 저희 이해해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저는 뭐 엔비디아가 실적을 잘 냈죠. 그리고 또 다음 시험에는 더 좋은 점수를 내겠다라고 이제 가이던스까지 이제 높이 말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또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공허행진을 했던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어찌되었든 지금 밀려 내려와 있는 구간이기에 실적 반등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까지 고려를 해보면, 저는 앞서 말씀드린 3종목 정도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봐도 괜찮지 않나. 대신에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손절선을 꼭 잡고 가셔야 된다는 것. 아무리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려도 주가는 또 다르거든요. 주가가 가는 것과 기업의 좋고 나쁘고는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되었든 계속 버티기 모드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전략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섹터는 확실하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발맞춰서 대응해야 되는 섹터로 이야기를 받아봤어요. 위원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엔비디아 관련주에 대한 접근은 지금 괜찮은 건지, 사실 국내 증시를 본다면 미국과는 좀 다르잖아요, 위원님. 국내에서는 뭐 자연어 처리라던가,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연결고리가 인공지능과 있는 쪽만 시세가 팍 뛰고 다른 쪽은 많이 미미했거든요. 분위기 전환점이 올까요? 왜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이 연동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만 지금까지 연동이 안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챗 GPT의 활성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챗 GPT 활성화는 좀 다르죠. 미국 기업들이 지금 이걸 이끌고 있고, 우리 이제 챗 GPT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과연 미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관성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구점을 자아내시는 분들이 있죠. 미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상관없이 이미 이것들이 활용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영어 기반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왔을 때의 어떤 오류라든지 아니면 검색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에서 일단 개발이 됐고 이게 이제 글로벌화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하는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구현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니까 미국 기반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게 언어의 데이터 변환이죠.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이제 상상력이 동원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지금은 수혜 여부보다 뭐 극단적으로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수혜 여부보다 엔비디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덜 오른 종목들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으면서 거의 모든 뭐 정말 뭐 이잡듯이 종목들이 다 한 번씩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투자 전략으로 활용을 지금 해도 될까요? 아니면 너무 리스크가 클까요,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지금 이것을 잡겠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일부 종목들은 지금 이제 음봉이 나오는 종목이 있고 하나는 양봉이 나오는 종목인데 아무튼 양봉이 나오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음봉이 나오는 종목을 사고 싶은 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이제 생각이죠. 근데 음봉이라는 건 뭐죠? 이미 충분히 시세를 겪은 분들이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매도하는 걸 붙잡고 내가 시세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겠죠. 그게 과연 녹록지 않을까? 그러니까 충분히 시세를 이익을 향유한 다음에 나보다 먼저 그분들이 파는 걸 내가 받아서 수익을 내겠다? 글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쉬워 보이긴 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더 강한 종목들이 더 쉬워 보이지 지금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은 오히려 더 어려워 보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여기에 대응할 자신이 있으면 양봉 나오는 종목에 도전을 해봐도 된다도 그렇죠. 정리를 그런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봉 나오는 종목의 도전이 아니라 손절이 가능한 분만 거기에 방점을 한 100번은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번이나 찍어야 되는군요. 두 분 어떻게 AI주를 지금 바라보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 좀 오랜만에 해볼 텐데요. 사실 시장의 한가운데서 이슈화 되고 있는 건 아닌데 오늘 CS 윈드, 베어링 이쪽이 많이 움직임이 나와서 이슈도 개별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사님 첫 질문은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가격의 톤당 100유로 돌파했다? 100유로를 넘어서야지 경쟁력이 있는데 일단 일시적으로는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연동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가져도 될까요? 사실 그 위에서 유지된다라는 이야기가 강력하게 나오진 않아서 그래서 조금 반응도 조금 미지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풍력주와 연관해서 이걸 보는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풍력은 전체적으로 이 탄소 배출권 가격에 따라서 뭐 영향은 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근본적인 이 기본기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북미 시장에서의 이제 계속적인 이제 점유율 확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유럽도 굉장히 큰 시장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풍력 기업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뭐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유럽 쪽 매출보다도 북미 시장에서의 매출을 지금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뉴스들이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뭐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의 주가를 보게 되면 살짝 움직이긴 했지 굉장히 뭐 강한 매수세가 아직까지 들어온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1월달, 2월달에 좀 쉬어가는 그 구간을 이용해서 조금은 차곡차곡 이 포트에 조금씩이라도 모아두는 전략이 저는 더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갔듯이 화석이라든지 석탄 연료에서 결국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점유율이 확대해 나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도 된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워낙 이 강한 테마 인공지능 방금도 말씀드렸던 로봇 인공지능 AI 챗GPT가 변동성을 이제 주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변동성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삼성전자 매수하세요, 네이버 지금 매수해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주변에서는 나 이거 사서 10% 수익 봤어, 나 이거 사서 20% 수익 봤어. 그러는데 나는 정작
계좌를 열어보면 아직도 마이너스이거나 아직까지 매수가 부근이거나 그런 경우에 굉장히 이 괴리감을 좀 느끼거든요. 배신감을 또 느끼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전자보다는 저는 후자 쪽이 조금 안정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반기에는 좀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풍력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한 번에 다 매수하자라는 이야기보다는요.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을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위원님과는 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국전력 쪽에서 실적이 나왔네요. 뭐 예상했던 그 카테고리 아니죠. 지난해 적자,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흐름이 지금 수치적으로 또 한 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한국전력의 실적, 적자 뭐 예상했던 범위죠. 이 뉴스에 따라서 신재생과 그리고 가스 이쪽의 가격 인상 그 저울질을 한다면 지금 어떤 쪽을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수익성 측면에서는 나중에 봤을 때 후회가 덜 되는 선택일까요? 일단은 뭐 신재생 쪽은 우리가 이제 꾸준히 봐야 되는 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발 트리거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챗GPT가 구동이 되려면 전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전원이 필요한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이제 지금 두 가지를 이제 직면하고 있죠.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현재 지금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상반기 때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고 하반기 때도 인상도 고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한숨을 돌린 입장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인상을 한 이후에 원래 올 초에 이제 인상한 거였었습니다만 물가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정부가 수년했고 이것도 지금 검토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한전채 발행을 지금 현재 지금 거의 막아놓은 상태죠. 보통 이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 수년시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채권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한국전력 채권으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한전채 발행까지도 막아놓은 상태. 이런 상태라면 지금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우리가 이제 유틸리티 주식들을 투자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책 불확실성이거든요. 원가가 올라가도 이걸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못하고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건데 이제 정책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됐다. 그러니까 한동안 한국전력이 올랐던 것들이 정부가 이런 것들을 풀어주겠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다시 옥죄는 수준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신재생 쪽에 대해서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한테 지금은 이제 임태현 이사께서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지금의 관심사는 워낙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잦아들고 나면 여전히 주식은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 보면 수익이 나더라라는 시기가 분명 올 거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의 하나의 카테고리는 신재생에 관련된 부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모아지기는 했네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쪽으로의 관심은 유효한 구간이란 진단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고요. 어제부터 좀 들썩이는 쪽으로 좀 시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방어주 성격의 섹터가 서서히 움직이는 흐름이 주후반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볼 쪽은 음식료 쪽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금토기 이후에 나온 코멘트를 봐도 가격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음식료 가격 예측 어렵다라는 멘트가 나온 자리입니다. 오늘 뭐 튀는 종목이 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제 한번 튄 종목 오리온 중심으로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여기를 우리는 다시 봐야 되나라는 관점에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이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연초 랠리에 소외된 대표적인 섹터 한다면 음식료 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키워드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봄에서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 가져도 될지 어떤 시각이실까요? 사실 이제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이번 랠리에 좀 동참했던 기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결국 이제 섹터가 전체적으로 안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일부 이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저는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참 음식료 업종은 말씀드리면서 불편한 게 저희는 또 기업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죠. 가격 인상이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할 때 노이즈라든지 굉장히 뒷말들이 많지만 한번 인상을 해놓으면 잘 내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마진율을 좀 높여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긴 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 근데 앞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올라가지 못한 종목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것은 실적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금액의 자사주를 소각했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음식료 업종은 경기 방어주기이기 때문에 지수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이제 그런 패턴이 있는데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큰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뭐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본업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기술주, 뭐 2차 전지, 자동차 이뿐만 아니고 이 음식료 업종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음식료 업종은 경기 방어제 성격으로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옥석을 좀 잘 가리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세 기업을 좀 뽑아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농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리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롯데칠성 이렇게 좀 뽑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국내에서만 잘 팔리면 되지 않습니다. 농심의 뭐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이런 것, 오리온의 뭐 초코파이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국내에서 잘 팔리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만 1위를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이제 독보적인 이제 이 흥행몰이를 해야 그만큼 이제 매출이 그동안에 이제 보여줬던 성과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기에 저는 음식료 업종 올해는 꼭 한 종목은 포트에 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중에 하나이고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 농심을 할 것인지 오리온을 갖고 있을 것인지 뭐 이제 롯데칠성을 이제 고민을 해볼 것인지 이것은 이제 투자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 각각 개인의 성향에 맞게 자신들이 이제 좋아하는 소비 품목에 이제 맞춰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매출이 조금 많이 잡히고 있는 농심 쪽에 한 표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짧게요. 음식료도 추천해 주신 종목을 보니까 소외됐던 종목이 결코 아닙니다. 신고가 도전을 계속하면서 고점 라인에 있는 종목인데 같은 맥락으로 이사님 그럼 봐야 되나요? 인공지능 이야기할 때도 가는 종목, 양복이 나온 쪽 손절 잡고 대응 이런 맥락이었잖아요. 음식료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투자자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많다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나중에 올라갈 거 생각해서 저기 있는 것도 사고 하겠지만 지금 아쉽게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대내적 변수로 인해서 그렇게 자금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저는 이 섹터 또한 앞선 챗GPT처럼 양봉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 잘 받아봤어요. 위원님께도 하나 풀무원 중심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실적에 대한 자신감, 회사에 대해서 자신 있어 이렇게 평가하기 마련인데 오늘 시세를 보면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음식료 섹터 내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지금 진단하는 게 맞을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풀무원이 소각하는 자사주는 기보유한 자사주가 아니라 상환전환 우선주입니다. 상환전환 우선주는 이제 부채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상환이라는 것은 현재 부채 형태의 것들을 상환을 요구받았을 때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은 주식이 아니라 채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각을 한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빌린 돈을 갚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EPS에 안 잡혔었던 거, 그러니까 EPS에 안 잡혔었던 거기 때문에 EPS가 줄어드는 효과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사주 소각과 좀 다르다라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주식이 소각되면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지만 이건 이미 주식으로 안 잡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변동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올바르게 폴문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또 나온 뉴스 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된장고추장, 그다음에 조미료, 아이스크림 이제 가격 오른다라고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올랐는데 올해 또 오른다라는 것들. 제가 지금 대상 재무제표를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5%대에서 4.5%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 같은 경우 현재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소가 아니겠나 싶은데 여기서 이제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먹는 된장고추장 만드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완전 소외되어 있는 주식인데
오히려 가격 인상 트리거를 보게 된다라면 여기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먹는 양은 일정하죠. 된장고추장을 우리가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먹는 양은 일정한데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이제 소외돼있던 종목 중에서 관심 받는 종목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음식료주 가격 인상 모멘텀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모두가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마음이 조금 양분되긴 한 것 같습니다. 투자 입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발라봐야 되는지 정리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에서도 관심이 좀 많이 소외된 쪽도 있었고 최근에 많이 올라온 쪽도 좀 있는데요. 정부 규제 리스크 여기서 마무리인가? 그리고 칼날이 달 갈 가능성은 없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좀 넓게 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님께 오늘 어제부터 사실 많이 이야기가 나온 쪽이 보험일 겁니다. 관심도를 높여야 할까요? 사실 순이익 얼마 돌파 엄청나게 많은 수치가 나오면서 와 할 만한 거지만 우리가 금융주에서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정치권 압박이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즐겨도 되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경계해야 될 자리일까요? 일단 주식시장을 최근에 이제 참여를 하신 주린이 분들에게는 보험주라든지 은행주도 굉장히 변동성이 있는 섹터다라고 인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주식을 하신 분들의 머릿속의 이미지로 보험 혹은 은행, 금융 쪽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테마주 중에 안 하나이고 움직이는. 투자를 했을 때 손익비가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니다라고 좀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이 보험주도 이 은행주들도 이렇게 상승 탄력을 좀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제 스스로도 이제 반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험주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수보다 오늘 같은 경우 아웃퍼폼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험 수익 인식 기준이 이제 좀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건강보험이라든지 이제 보장성 상품 그러니까 이 고객들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이 상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굉장히 또 강한 이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수익을 즐기실 수는 있겠지만 지켜보시다가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 이미지 속에 변동성이 한번 또 정체가 되게 되면 또 그 정체 기간이 길어지는 그러한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봐야 될 섹터가 다른 섹터도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이기에 좋은 건 좋은 거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혹은 시청자분들이 이 섹터를 투자를 해서 좋은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담스럽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위원님께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부담스러운 구간이 맞을지. 사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을 본다면 손보사들을 줄 수가 있고 가장 많이 헤드라인에 나오는 이야기가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이거든요. 이걸 많은 분들께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대신 질문을 드려요. 이게 착시 효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수익성이 좋아지기에 움직이는 걸까요? 일단 회계가 변경이 된 거죠. IFRS 17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부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부분들이에요. 부채를 이제 장부가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로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김태선 기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객한테 물어줘도 되지 않는 돈 같은 경우 부채를 좀 잡아놨었던 것들을 부채를 안 잡게 되다 보니까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구조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이 가만히 있지만 이제 회계 변경을 통해서 이익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주주환원 정책을 쓸 수 있다라는 트리거가 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이익이 나는 부분들을 떠나서 지금 현재 보험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어떻게 돌려주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현재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상당히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러면 배당의 매력도로 이제 투자하는데 벌써 지금 2월이잖아요. 네. 배당 받으려고 한다라면 올 연말인데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분명 저는 이건 호재성 재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미 이것은 어느 정도 보험사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던 또 재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특이한 재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연말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때도 한
당시 주식시장과 시중금리를 따져봐가지고 나중에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시중금리가 3%대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배당 수익률이 한 6, 7%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배당주 같은 경우 원래 첫 번째 배당 매력이 나오는 게 10월 초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배당에 대해서 들어올 걸 해서 미리 들어왔다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빠져나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배당은 12월 중순부터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투자 아이디어로 삼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투자 심리 측면에서요. 정치권이 칼날을 겨누면서 금융지주사가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다가 수급이 많이 빠졌잖아요. 보험주도 비슷할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좀 사고 있는 그 흐름이라서 요 점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결이 좀 다르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려고 했습니다만 은행들의 이익을 지금 이제 줄여가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금 금리를 좀 아까 예금 금리를 높이고 대출 금리를 낮춰라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은행들 이익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트리거가 작아지는 부분들이고 보험회사 같은 건 그와 좀 다르죠. 어쨌든 보험이 지금 막대하게 이익 나는 것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면 정부로서는 그걸 또 막을 방법이 없고 오히려 더 칭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은행과 보험 이런 것들은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 쭉 받아봤고요. 이슈 랭킹 1위에 올라온 키워드 이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초입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됐던 종목입니다. 정말 꿈틀거렸는데 다시 한번 리스크 벽에 부딪혔습니다. 경영 리스크 신저가. 이 이야기를 해볼 종목 KT입니다. 이사님께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사님, 사실은 KT의 CEO 리스크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 처음 경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고 경험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한 끗 차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타격 아니면 오히려 활용 기회 어느 쪽에 무게 두실까요? 활용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에 보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르다. 일단 앞선 손해보험사 은행주들과 함께 이제 KT 같은 경우에도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이제 더 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제 KT가 하고 있는 본업에 대해서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보다 고배당주에 이제 이 매력도를 이제 높게 사다 보니 사실 3분기, 4분기에 굉장히 또 좋은 관심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이긴 한데 경영진이 교체가 됐다라고 하면 작년에 이 배당과 조금은 다른 배당 정책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따른 불확실성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위원님께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배당주를 지금 시기에 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제 너무 이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만약 지금의 가격이 올해 이제 기록한 가장 낮은 가격이라면 굉장히 뭐 좋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이 확신에 차 있는 그러한 모습들보다는 불확실성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두고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나 작년 벌써 이제 작년이죠. 이제 작년 이 배당 기준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에도 배당이 뭐 특별하게 다른 기업보다 더 높아진다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DPS를 좀 나타냈기 때문에 저는 KT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다 하더라도 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이유는 원체 이 기업도 잘 안 움직입니다. 잘 안 움직이고 그리고 배당에 대한 매력도를 느끼시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짧게 조언 들어볼게요. KT 호재도 분명히 있고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기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가 너무 큰지 호재와 악재 사이에 지금은 어떤 쪽 보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증권가에서 구현모 회장에 대한 어떤 연임 가능성에 따라서 KT를 추천하는 리포트들이 작년 연말에 쏟아졌었습니다. 구현모 회장이 했었던 게 첫 번째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인데 배당 성향을 30% 유지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의 30% 무조건 배당을 주겠다라는 정책을 펼쳤고 그다음에 이익을 막대하게 이제 부과를 해서 배당을 줬다라는 게 이제 구현모 회장의 이번에 연임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뒀었던 그런 부분들이죠. 두 번째는 이제 챗GPT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도 구현모 회장께서 해서 왔었던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뭐 국민연금의 반대에 따라서
연임을 포기했다라는 부분들이 언론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아직까지 어느 분이 지금 이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구현모 회장이 했었던 배당 정책이라든지 이거 뭐 주주들한테 좋은 것이고 챗GPT에 대한 부분들 이거 가을에 이제 오픈한다고 했는데 이거의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거죠. 보통 이제 신임 회장이 오면 더군다나 이제 어떤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서 회장이 바뀌게 된다라면 기존의 정책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새로운 분이 나타날 때까지는 일단은 조금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리가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 종목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좀 간략하게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을 원픽으로 제시하셨을까요? 위원님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오늘의 원픽이실까요? 뭐 일단 오늘 업종 중에서 보다 보니까 뭐 저는 보험 쪽밖에 지금 좀 찾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삼성생명을 이제 주주하는 기대감, 그러니까 결국 삼성그룹에 지금 현재 또 나서고 있는 것들이 삼성물산도 지금 주주하는 정책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주하는 정책이 다시 한 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이제 분기 배당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트리거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75,0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6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주 가운데 하나 골라주셨고요. 그리고 이사님께도 여쭤볼게요. 오늘의 원픽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일단 저는 챗GPT 쪽에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이 트레이딩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제 보안 쪽을 보시는 게 결국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이스트 소프트라고 하는 기업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오늘 가격에서 이제 매수보다는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에 이제 매수 밴드 안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000원 손절가 대신에 목표가는 여기서 시세가 날 경우 17,000원까지 한번 잡아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안에서 두 분의 원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 랭킹 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